오늘은 성범죄 피해를 받았는데 혐의 없음이 나오자 재기수사 명령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제가 진행했고 클라이언트분은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이 나오자 검찰 항고를 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던 분입니다. 저는 대한변협의 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성범죄 관련해 가지고는 전문적인 변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 이 클라이언트분이 중간간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혼자 대응했습니다. 우선은 경찰에서는 불송치가 내려졌고 다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의 신청을 해서 그게 또 불기소가 내려졌는데 다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검찰 항고를 제기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검찰 항고에서는 받아들여져 가지고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땡땡 검찰청 나오죠. 항고 사건 결정 통지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결정 주문에 재기수사 명령 원처분청 검사 재수사, 재수사라는 거죠. 혐의 있어 보인다는 거죠. 사건의 개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양은 B씨와 어플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계속해서 만나자고 요구하자 A양은 B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양은 B씨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자 결국 술에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A양이 정신이 들었을 때에는 B씨는 A양에 위해서 성관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A양은 바로 B씨에게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A양은 겨우 몸을 추스리고 모텔에서 나와 B씨에게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냐 등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따지게 되었고 B씨는 A양에게 미안하다, 술에 취한 모습을 보고 실수한 것 같다 대답하였습니다. 이후 A양은 B씨를 중간간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중간간 혐의로 고소를 해서 혼자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죠. A양은 B씨를 상대로 직접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한 뒤 경찰에서 당시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경찰은 B씨의 중간간 혐의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했던 A양은 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이의 신청은 다른 변호사님이랑 진행했었습니다. 검찰 역시 B씨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양은 너무나도 억울한 마음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하던 중 이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성범죄 같은 경우는 이제 무고죄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무고가 혐의가 인정이 되면 굉장히 엄중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던 사안입니다. 재기수사 명령 성공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를 보시면 피의자 땡땡땡에 대한 항고인의 항고는 이유가 있어 재기수사를 명하고 그의 땡땡땡 뭐 해가지고 알려드립니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재기수사 명령이 나왔던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전에 다른 변호사가 이의 신청한 거를 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률적인 쟁점이나 이런 거는 크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쟁점이 중간간에 대한 쟁점이 있으면 뭐 심신상실 한거불능 상태였다는 거, 패싱아웃 즉 블랙아웃이 아니라 패싱아웃이었다는 거, 이런 법률적 주장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주장은 없었습니다. 패싱아웃이랑 블랙아웃은 차이는 뭐냐면 패싱아웃은 심플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길가에 다니다가 보시면 술에 취해가지고 쓰러져서 계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이 패싱아웃입니다. 즉 아예 의식이 없는 상태를 패싱아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블랙아웃은 뭐냐면 술의 역할 중 하나가 이제 기억을 상실하게 하는 건데 사건 당시에는 내가 의지대로 행동을 했는데 나중에 술의 기운으로 인해서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즉 내 의사에 의해서 성관계를 하거나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중간간 혐의가 당연히 인정이 안 되겠죠. 근데 저희가 주장했던 건 패싱아웃이라는 걸 주장했습니다. 비틀거리고 부축해서 나갈 정도였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이후 저는 사건 직후 A양과 B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A양은 이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였으며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만취해서 비틀거리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B씨는 A양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너가 술에 취해 있어서 실수했다, 미안하다 등이라고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는 점, A양과 B씨의 술을 마셨던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은 이 사건 당시 A양이 술이 많이 취해서 B씨의 주축을 받아 식당을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 A양은 B씨와 만날 때 B씨에게 성관계를 할 생각은 없다, 오늘은 술만 마시자 등이라며 성관계를 하려고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했으며 이게 카카오톡 메시지에 있었습니다. 명확하게. 이전에는 주장이 하나도 안 됐던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다 끌어들여 가지고 그런 거를 의견서에 적극적으로 좀 어필을 했죠. A양은 이 사건 당시 패싱아웃, 블랙아웃이 아니라 패싱아웃 상태였던 것으로 B씨는 이를 이용하여 가늠하였기에 중간간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법률적인 내용이 담긴 항고 이유서를 고등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가지고 고등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면 검찰 항고를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성범죄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본 사건 같은 경우는 법률적 쟁점을 잘 잡고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주장을 했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가지고 제출해가지고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중간간 혐의가 인정이 돼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이 사안은 상대방은 구속이 안 되기 위해서 즉 징역형이 선고가 안 되기 위해서 저희와 합의를 하려고 계속해서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본 사안 굉장히 잘 마무리됐죠. 혐의가 인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법률적인 주장을 적극적으로 해서 상대방에 대한 범죄 혐의를 입증을 함으로써 나의 피해에 대한 경제적인 거 이거 둘째치고 상대방이 처벌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에 혐의가 인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반성하면서 합의를 시도하거나 반성문을 제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피해자의 마음이 피해에 대한 회복이 완전히 당연히 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같은 경우는 고소를 그냥 혼자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성범죄 같은 경우는 단둘이 있다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막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보다는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자료를 확보해서 당시 사실관계도 좀 잘 정리하고 법률적인 주장도 포함해서 고소장을 잘 접수한 다음에 경찰 조사도 잘 받아야지 혐의가 인정돼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